네, 출발새 아침 4분입니다. 자, 우리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정세, 경랑, 살얼음판입니다. 자, 북한이 올해만 12번 도발했고요. 이미 폭파했었던 풍계리, 이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달 7차 핵실험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 불안한 한반도 정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요. 지난 24일에 쐈던 그 ICBM요. 이걸 북한에서는 뭐 화성 17호다 이렇게 자화자찬했거든요. 근데 간밤에 엊그제쯤 들어온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15호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예, 예. 북한식으로 말하면 17형, 15형 이렇게 말해야죠. 호가 아니라. 호는 우리식이고. 예. 예, 근데 예. 그야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 우리 한미 군사당국의 판단이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북한이 왜 17형이라고 우기는가? 예. 그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예. 그게 15형은 사실 화성 15형은 2017년 11월 29일 날 쏴서 성공했던 겁니다. 예. 4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인민들이 볼 때, 북한 인민들이 볼 때 예. 별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뭔가 발전이 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17형이라고 북한에서는 좀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북한 인민들은 그런 줄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그런 정도로 국방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가 언제 뒤집을 잡고 자기네를 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게. 예. 예, 그래서 그런 대내 통치용으로 좀 17형이라고 좀 예. 판단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예. 17형이든 15형이든 4년 한 4개월 이상 유지해 왔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풍계리의 그 갱도를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데 곧 핵실험하겠다는 얘기죠. 예. 전망하기로는 한 달 정도면은 공사가 끝날 것 같다 하는 네.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한 달 후면은 4월 25일이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1932년 4월 25일 날 예. 김일성이 20살의 나이로 항일 발사를 조직했다는 날이 그 날인데 예. 그날 핵실험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4월 25일이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게 딱 어떤 형국이 되느냐면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던 시절에 예. 그때 대통령 취임 13일을 앞두고 2월 12일 날, 네.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정권 교체기에. 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앞에 또 김일성 110회 생일 4월 15일 태하양절도 있고요. 예. 예. 그러면 근데 이날 그날 핵실험 하기는 예. 조금 촉박한 것 같고. 예. 그날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 아마 그 즈음에는 또 미사일을 한 번 더 쏠 수도 있죠. 왜냐하면 17형이라고 주장하는데 15형이라고 깎아내리니까 예. 진짜 17형을 한 번 또 진짜 17형으로 쏠 가능성도 있죠. 그 사람들 그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은 뭐 어떤 이를테면은 뭐 소형 전술 핵폭탄이라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을 보십니까? 지난번 6차 핵실험이 6차 핵실험을 자기네들은 수소탄의 원리를 실험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7차 핵실험은 뭐 진짜 본격적으로 수소탄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예측하는 대로 소형화된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예. 폭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실험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죠. 예.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ICBM은 사실 그 대남용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1000km, 13,000km는 대남용은 아니고 이제 미국을 그 겨냥한 건데 예. 단거리 단거리로 내보낼 수 있는 소위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예. 핵폭탄을 만든다면 그건 걱정이죠. 예. 우리로서 우리는 단거리 사정권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중거리라면 이제 뭐 괌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정권에 들어가지만 괌은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단거리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폭탄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걱정거리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실제로 이렇게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기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우리 한반도 상황이 2017년 그때 상황으로 그때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제타격을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요. 그런 극도의 긴장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예. 바이든 대통령의 좀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말은 험악하게 했지만은 예. 실제로 북한이 2017년 9월달에 6차 핵실험을 하고 예. 2017년 11월 29일 날 미국 워싱턴 뉴욕을 때릴 수 있는 네. 화성 15형 네.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니까 사실은 예. 뒤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그 유엔 사무차장을 평양에 보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이 평창 올림픽 참가,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회담 예.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힘도 많이 빠졌고 지금 예. 우크라이나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마당에 이게 어떻게 가까이 있는 한국이나 또는 일본, 중국이 예. 이 북한 문제를 좀 잘 관리해 주길 바라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전략적 인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더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장기 정세 불안정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전쟁 상황도 북한이 어떤 핵에 대한 뭐랄까요 그 판단을 좀 더 굳힌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금년 1월 19일 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예. 핵실험과 그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예. 그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다 돼가는 거 넘는 것 같은데 예. 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 그때 91년, 94년 고간에 예. 미국과 러시아의 가문이설을 속아가지고 예. 핵과 미사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적골을 당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예. 절대로 우리는 그거 내놓지 않겠다는 아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게 좀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대화도 해야 된다 또는 북미 협상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 예. 뭐 문재인 정부가 특히 근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절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착심을 했다면 예. 이거 앞으로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형국으로 빠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뭐 후보 시절에 뭐 버르장머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선제 타격 얘기는 계속 해왔고요. 예. 북한이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뭐 최근에 뭐 화성 10 이제 5형이죠. 5형 쏜 것도 그렇고 이쪽으로 어떤 또 사인을 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뭐
선제 타격이니 사드 배치니 예. 보르장머리니 이런 네. 상당히 그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쪽에 북한 선전 매체들이 시비를 걸었죠. 예. 이게 딱 이명박 박근혜하고 똑같다. 그래서 네. 자기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런 ICBM 발사 예. 이것도 했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 지금 새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선제 타격하려면 해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겁주는 측면도 있고 또 길들이기 측면도 있죠. 그렇게 해서 겁을 예. 팍 줘놓으면 뭐 한미 협력이니 운운하면서 예. 곧 이제 무슨 정책 협의단 예. 예. 박진 의원을 대표로 하는 단장으로 하는 예. 협의단이 간다고 그러는데 예. 그 한미 협의 오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정책 전환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을 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세현 장관께서는 그 인수위 있지 않습니까? 예. 인수위 구성 좀 보셨을 텐데 좀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잘 포진돼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그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예. 북한은 보통 국가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예. 조그마한 나라들을 그 윽박질러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아마 군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예.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그 압박과 제재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대상이 난 북한이라고 봐요. 예. 말하자면 결이 좀 달라요. 예.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은 그냥 그 보통 국가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뭐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강인하고, 그다음에 억지도 많이 부리지만 벼랑 끝 전술의 대가들이고, 예. 이러기 때문에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무슨 뭐 대외 정책을 위반할 때는 항상 북한이라는 변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미 협력도 그렇고 한일 협력도 그렇고 예. 북한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식견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수위원들이 네네. 외교안보 분야. 그러나 북한의 속내까지 읽어내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윤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요, 이른바 쿼드, 그 미일, 호주, 인도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혀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추가 배치 얘기도 했고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쿼드는 제가 알기에 미국 쪽에서 쿼드 가입하겠다는 얘기가 나가니까 우리 쪽에서 그게 나가니까 쿼드 가입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절차가 없다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아직은 너희들 들어올 때가 아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알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쿼드에 들어오는 날이면 일본은 쿼드에 들어가도 괜찮지만 중국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중 관계를 생각할 때 미국이 한국이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주는 나라인데 그걸 깰 필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미 연합 훈련요. 원래 4월에 하는 건데 이거 뭐 시기나 규모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거 이번에 세게 하면은 4월 달에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질 거고 딱 4월 초에 시작하게 됐어요. 한미연합 훈련이. 이미 계획은 다 세워져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좀 그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 훈련 실시 기간 중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거든요. 당선인 쪽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긴장 조성을 좀 덜하도록 만들어야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인터뷰했습니다.